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해명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청문회에서 국민들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장남 위장 이혼 논란되고 있는데 혹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부정청약 의혹 정말 소명 가능하십니까? 예. 왜 법 위반이 아닌지 충분히 소상히 설명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국회에 제출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가 지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3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이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뭐 소상히 설명하겠다고는 했지만 해외 교포인 매도자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매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후보자의 말 그대로라면 어쩔 수 없이 땅을 샀는데 3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봤다. 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참, 그걸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KDI 있으면서 그쪽에 토론하는 거 본인이 용역했잖아요. 네. 그리고 영종도 이제 국제공항이 생긴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 매도자가 그걸 알고 부득이하게 이게 부탁하니까 사줬다? 본인이 무슨 자선사업가입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나온 거 보면 그 사안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로 이 공직 맡기가 어려운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청문회가 내일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는데 저 이미자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본인도 마지막까지 고민을 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외적으로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안 하면은 민주당에서라도 단독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왜 책임지고 해야지? 대통령실에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하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운 후보자가 그래도 정치를 지금 오래 했던 분이고 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 나왔으면 본인이 참 짊어지고 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한테도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청와대를 바라보고 혹시라도 김현지 실장이 전화 올지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지막 명예를 위해서는 본인이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는 모습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청문회 가서도 제가 만약 한다고 해도 아마 굉장히 만신창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결과를 보고 부적격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곤혹스러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로또 아파트 부당 청약 의혹 관련 답변도 지금 논란을 낳고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청약 8달 전에 장남이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이 후보자 혼인 성립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을 미혼 세대원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혼인 성납이 어렵다. 용산구 아파트 25평인데 일가족 모두가 전입신고한 데 대한 답변에서도 며느리를 약혼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끝난 후에 아들은 바로 분가했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라고 보시는지 차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8개월 전에 결혼을 했는데 혼인 신고를 안 했던 이유는 결국은 지금 부모의 그 아파트 청약이 달려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들이 그 자신의 아내가 된 사람에게 양해를 구했겠죠. 지금 아마 이 청약 가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은 그냥 우리가 지금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다 결혼을 했으니까 다들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실 지금 이 청약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양해를 구하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조사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약혼자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런 식의 만약에 답변이 정말 실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궁색한 것이죠. 예. 딴 사람도 아니고 이혜원 후보자의 재산이요. 지금 뭐 170억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트 청약이 이전에도 그때는 거의 100억대에 가까운 재산이 됐을 것인데 정말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사실 본인이 그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파트 청약까지 몇십 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 이 로또 아파트를 다 당첨받기 위해서 있는 수 없는 수를 다 쓰는 소위 말하는 뭐 법기술자 플러스 지금 정책기술자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정말 예. 말이 안 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은 뭐 예. 모두가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오늘도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혜원 후보자가 청문회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료 제출은 사실상 거부 수준이고 해명은 궤변과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철회를 하든 임명을 하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자 해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민주당 김태년 의원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의혹을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청문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기류는 청문회는 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부적합 의견을 내더라도 그거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사퇴하고 지명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최진영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청문회 절차는 그냥 갈 것 같아 보이세요?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픽업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에서 내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혜원 후보를 기재부 장관에 했고 그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김태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생각은 어떨까? 그럼 이미 답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당혹해 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평소 때 가진 생각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 드리면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혜원 후보는 청문회를 할 것이 아니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2020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와 거의 유사한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또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죄를 해가지고 이와 비슷한 사건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조사할 것은 국회가 아니고 경찰에 가야 된다는 것인데 예. 과연 이와 같은 부분을 정말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인지 저는 국민의힘 또 이를 보이콧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